특히나 그 소액으로 투자하시려거나 아니면 노후로 부동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 한번 봐요. 자, 우리가 돈을 불려나가거나 아니면 자산을 증식해 갈 때, 돈을 불리거나 자산을 증식해 갈 때, 이렇게 돈을 불리거나 자산을 증식해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더 중요한 거? 돈을 잃지 않는 것이잖아요. 잃지 않는 것. 그러니까 돈을 불려나가거나 아니면 자산을 증식하는 것보다 돈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자산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 또한 사실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서 돈을 잃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하나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하면서 이렇게 상담한 건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토지를 봤거든요. 네. 네, 이거 그러니까 소유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기획부동산에서 그냥 샀어요. 네. 혹시 매수가를 좀. 자, 일단 여기 지금 상담 받으시는 분 첫 마디가 뭐예요? 기획부동산에서 샀다. 그죠? 한번 계속 일단 들어볼게요. 알 수 있을까요, 매수가? 네, 그때는 거의 30만 원 주고 샀죠. 평당가 30만 원씩 주고 사셨어요. 네.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셨나요? 그게 100평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셨습니까? 네.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그 화면으로 시청자님 토지를 표시를 해두질 않았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화면으로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상담하면서 이런 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상담을 받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화면으로 표시하지 않고 그냥 말로 상담드린 적이 처음이에요. 왜냐면 그 이유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시청자님의 토지를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리잖아요, 지금. 네. 시청자님 지금 매도하시려고 혹시 마음은 먹으셨습니까? 팔릴 수만 있다면 팔려면 좋죠. 네,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게 되면 네. 매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화면은 지금 안 띄워놨어요. 네. 그리고 혹시 시청자님 다른 부동산 투자는 또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일단 자, 다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어떤 재테크 활동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떤 잘못된 토지 투자로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계신 거죠. 굉장히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제가 다른 설명 없이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매도를 해보시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매도를 하시려고 노력도 하셨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그죠? 네. 네, 근데 이게 잘 팔리시지가 않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 매도 전략을 제가 방송상에서 이렇게 얘기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언을 좀 드리면 지금 시청자님도 토지 투자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토지 투자를 조금 오판을 하신다면 우리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묶임 현상이 굉장히 길어져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토지 투자를 한번 좀 상처를 받거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좀 그 다음번에 부동산 투자 다시 할 때 있잖아요. 네. 굉장히 힘들단 말입니다. 그 부동산 투자를 다시 하는 게. 왜냐면 내가 한번 손해를 봤기 때문에 다음번에 할 때는 또 겁이 난다고요, 이게. 그죠? 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참 애매한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 그 재테크를 하는 게 각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거의 의무화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네. 재테크가 없이는 굉장히 살아가기 힘든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 뭐 내가 부동산 투자를 좀 손해를 봤다, 아니면 나는 좀 오래 걸렸어, 그래서 나는 이제 부동산 투자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반감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3천만 원짜리 그냥 공부하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 더 비싼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할 때는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지, 지금 현재 나는 부동산 투자를 좀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돌아서 버리면 오히려 시청자님한테 더 손해라고요. 그게 이해는 가시죠? 네. 네. 그 시청자님 입장이라서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 이게 참 이런 거 보면 참 가슴 아파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문제가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3가지 정도. 일단 첫 번째는 이분 같은 경우도 보세요. 투자금이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답니다. 3천만 원. 그럼 뭐예요? 굉장히 소액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투자를 3천만 원으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어려운 얘기는 맞고, 근데 물론 이제 뭐 3천만 원으로 그리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건들이 있죠. 근데 그게 나한테까지 왔을 때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왜 나한테까지 왔을까라는 것부터 먼저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소액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당연히 자산이 많으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자산이 작으신 분들입니까? 당연히 자산이 별로 어떤 자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굉장히 힘들게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란 말입니다. 이게 평생을 일하면서 모아서 이렇게 여유 자금이 좀 생긴 걸로 이렇게 서울이나 아니면 고가 아파트들, 그리고 남들이 하는 부동산 투자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못한 행동이죠 이건.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요.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아까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물론 실패한 경험이 있고, 저도 뭐 뼈 아프게 뼈 저리게 굉장히 후회한 경험도 많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한번 조금 가슴 아프게 경험하고 뭔가 오판이 있으시면 이런 분들 대부분이 나는 절대 부동산하고 안 맞아, 땅하고 안 맞아, 나는 이제 부동산 안 할 거야, 이렇게 돌아서 버리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이 땅을 판 사람만 원망하게 되고 계속 찾게 돼요. 그럼 누구만 손해죠?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그 사람 원망하고 부동산 투자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본인만 손해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이제는 이 재테크가 내가 재테크 한번 해볼까? 자산 좀 증식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자산을 불려나가는 그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재테크라는 수단 자체가 내가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재테크를 해야 돼 라는 의무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재테크를 안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본인만 손해죠. 본인만. 그러니까 나는 실패를 했고 가슴 아팠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부동산을 안 할 거야. 그러면 본인만 쉽게 말해서 이게 루저가 돼버릴 수도 있고, 한 번 하실 때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어떤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된다,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가족한테 말하십시오.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하든지. 보통 땅 산다고 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좋게 말하시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낫지. 그리고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나중에 좋은 땅을 사는 방법, 그리고 좋지 못한 땅을 구별하는 방법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까요? 제 고향이 포항이거든요. 자, 포항 한번 가보자. 포항이 이거 전국 1등일 겁니다. 포항이. 자, 상업지예요. 상업지 땅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비싼 상업지 땅이. 대한민국의 상업지 땅 웬만하면 쓸만한 거 좀 찾으려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 없거든요. 근데 한번 봐요. 자, 이 굉장히 웃긴 얘기 아닙니까? 포항에 산 한복판에 상업지 땅이 있습니다. 상업지 땅. 한번 가까이 확대해서 볼까요? 보이십니까? 지금 분할해 놓은 거? 이게 땅입니까? 바둑판이지. 그죠? 그리고 그나마 분할 안 돼 있는 이런 큼직큼직한 같은 경우는 지분으로 투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옆 사람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내가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에 하나 이 지분자가 1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투병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좋지 못한 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땅이 상속되잖아요. 그럼 상속자가 예를 들어서 5명이라고 볼게요. 이거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동의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투자했을 때 차후에 파는 것까지, 매도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땅값이 아무리 올라도 땅 안 팔리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팔 겁니까? 어떻게? 이거 봐요. 이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이거 고압탑 올라가 있는 산 한복판이라고요. 산 한복판. 문제가 많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건 공무원들 문제입니다. 공무원들 문제. 이 당시에 이거 용도지역 종상량한 공무원들 문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영상 보면서 참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도 저런 사례가 있는데, 그리고 나도 땅 투자를 해서 실패를 했었는데, 부동산 투자해서 실패가 있었는데, 다 알아요. 다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남편분들한테 좋지 못한 얘기 듣고, 가족분들한테 좋지 못한 얘기 듣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죽어 계시고.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다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실패를 했거나 오판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누구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이거는 선택한 본인의 잘못이지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면 원망을 한 자기만 손해지 뭐 다른 분들한테 좋은 일 시켜줄 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이 토지 투자도 다 조건이 있거든요. 이거 다음 편에서 제가 토지 투자에 대해서 조건을 좀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투자해놓고 언젠가는 되겠지 물 떠놓고 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되겠지 뭐 언젠가는 팔리겠지, 절대 어떻게 안 됩니다. 절대 어떻게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이렇게 문제점을 계속해서 방관하고 그냥 지켜보는 것보다 빠르게 해결책을 찾는 게 빠르겠죠. 어떤 해결책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열차를 탔다면 그 열차가 아주 멀리까지 거의 도착지까지 도착했다라고 해도 그게 잘못된 도착지이면 얼른 빨리 돌아오는 게 맞죠. 그 열차에서 내려서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를 잘못하시거나 잘못 오판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그 열차에 내려서 누구 원망할 것도 없이 내 잘못이다, 내가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돌아가시는 게 맞고, 그냥 차라리 가까운 공인중개사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시죠. 상담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로 지금 주택시장이 어렵고 뭐 이렇게 그 근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 지방이나 아니면 개발지 주변에 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물론 땅 투자 잘하면 2배, 3배의 시세 차익은 뭐 우습게 보죠. 근데 한 번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대, 4대가 아니라 그냥 쭉 내려가는 겁니다.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돈 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돈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기 전에 여기에 어떤 개발 계획이 내 땅 주변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좀 확실하게 알아보고, 이 땅을 어떤 물건지로 추천받았을 때 한 곳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어떤 그 의견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토지 이용 계획이나 아니면 그 주변의 도시 개발이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판단이 섰다, 그리고 나는 여기 투자를 해서 번다라는 생각보다 그래도 적어도 잃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한번 투자를 하십시오. 그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 준비나 아니면 이렇게 어렵게 부동산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노력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노력 없이 되는 건 없어요. 뭐든지 발품은 팔아야 되고, 그리고 돈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삶의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잘 하시잖아요. 돈은 노력 없이 절대 못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앞서서 노력을 꼭 해보시고, 그리고 꼭 현명하게 이렇게 깊게 판단을 해보신 이후에 좀 선택하기를 저는 권장드려요. 특히나 토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